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 소개해 주시죠. 미국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 중인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시간도 여력도 별다른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핵 전쟁을 막을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신무기 개발에 정말 속도 조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이름이 불화살 네. 3-31이거든요. 좀 어렵죠. 첫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세 문장짜리 보도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거리 등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략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건 일반 전술이나 작전을 넘어서 전쟁의 향배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이 전날이죠. 24일에 북한이 서해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쏜 걸 포착했는데 네. 타원형과 이제 팔자형 기동 이런 그런 비행도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더 큰 핵탄두 탑재를 위한 기존 화살 1형과 2형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포착을 해도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건데요. 북한이 전술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된 순항 미사일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쏜 이 미사일 이름이 불화살 3-31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쏘는 미사일마다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번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화산 3.1이라는 전략 전술 핵탄을 공개했는데 네.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요즘 북한이 신무기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2개씩 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험했다는 수중 핵공격 무기 이름이 해일 5-23이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위협을 느끼게끔 좀 과격한 표현을 좀 넣는 의미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도 개선되겠지만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자꾸 다양한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더 위력적인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일종의 신비주의 공포 전략이라는 건데요. 북한이 보통 무기 성능을 과장하고 떠벌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내세우는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핵을 탑재할 비장의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일련의 흐름을 짚어봐야 된다. 그런 네. 지적입니다. 네, 그동안은 북한이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주로 발사했잖아요.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이랑 순항미사일 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속도와 비행 궤적이 다릅니다. 예.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느리지만 일정한 속도로 저고도로 날아갑니다. 비행기처럼 제트 엔진을 쓰고 날개도 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을 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요. 예. 레이더 탐지도 그만큼 어려워서 특히 전쟁 초반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꽤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으로 날아갑니다. 로켓형 엔진을 써가지고 상승 시
추진력이 강하고 내려올 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편입니다. 네, 크게 속도와 비행 궤적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무기 개발에 올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방의 경제 상황이 처참하다면서 당 간부들을 질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러면은 좀 민생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뭐 그런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방에 식료품 같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정은이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예.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GNI가 1,100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140만 원 남짓인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불입니다. 예. 북한의 인구가 2,4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중 300만이 평양에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 2,100만 명은 이렇게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방 쪽은 기초적인 생활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거는 이것도 보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이 간부들의 말로 때우는 소극적인 자세 탓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개혁 개방은 안중에 없고 2022년 한 해에만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에도 그리고 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는 김정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전쟁 위협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꽤 갖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 관련 질문이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이메일로 기자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때문인데요. 북러 간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정은의 핵사용 불사, 전쟁 위협이 이번엔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an unprecedented level of cooperation in the military sphere.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네, 특히 유력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고 어제 뉴욕타임스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기사도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워싱턴 포스트 사설 제목이 북한을 무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의 전쟁 위협을 허풍으로 폄하하지는 말고 심각하게 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든 트럼프의 복귀를 기다리든 두 시나리오에 다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분석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했는데요.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을 상대로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전면전이 임박한 것 같지는 않다고는 덧붙였습니다. 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당장 전쟁을 염두에 뒀다면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러시아에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의지, 시간, 능력 이게 필요한데요. 일단 의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펴고 있고요. 물론 대화에는 열려 있다고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전국인데 이제 와서 북한 문제를 처리할 시간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능력과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서 보인 미국의 모습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낸
그 추가 지원 예산안이 의회에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도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도 중요하다면서 이게 더 시급하다 이러면서 관련 대책을 가져와라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선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땅굴에 숨어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아직도 소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달간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중동 지역 확전 방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확전 리스크가 미국에서는 가장 딜레마인데요. 한반도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을 하거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한미 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워싱턴 포스트도 짚었듯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2.0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시각이 많죠.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잇따라 이기면서 예. 또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트럼프의 기환, 컴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2월 24일에 열리는 자신의 텃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경선까지는 가보겠다고 하지만 예.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줄곧 바이든 행정부를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면서 김정은 얘기를 종종 해왔는데요. 자신이 김정은과 친하다.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는 북한 트러블이 없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onsider this the most important job in the world, saving millions of lives. I think you would have had nuclear holocaust if I didn't deal with North Korea. I think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if I weren't elected. And I think you might have a nuclear war now. 오늘 트럼프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예. 지금 들으신 언급은 이번 건은 그 건은 아니고요.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조사 받을 때 한 진술입니다. 예. 뉴욕 검찰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번 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본선을 앞두고 김정은과 여러 번 만난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일부 표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just like what he did in his last term. I mean, the guy went to North Korea. Nobody's done that before. So, I mean, I liked all his policies. 이 친구가 트럼프가 북한에 가본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판문점까지만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2019년 6월에 김정은을 세 번째로 만났죠. 거기서 적지 않은 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자세히는 모르고 트럼프가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과 협상을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구나, 외교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김정은과 또다시 거래를 시도할 텐데요. 네. 전례로 볼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맞바꾸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군비 축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예. 그 가능성이.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도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승리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이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가 독재자인 김정은과 푸틴을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트리오의 판단과 선택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